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이제 3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브렉소더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영국에서 런던에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반 브렉시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라는 게 얼마나 중대 사항이고 그 영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해서 그 영국 런던에 100만 명이 운집해 있다. 라는 기사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이 좀 제가 가져온 이슈나 이 하이라이트들은 좀 연속성 있게 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번엔 다른 이슈로 3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갖고 왔으니까요. 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주차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세 가지 이야기를 갖고 왔고요. 첫 번째는 슈퍼 비둘기, 미국 연준입니다.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 슈퍼 비둘기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비둘기와 매파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 좋고요. 그걸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경제 불황이 오는 대표적인 신호로 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것도 같이 알아볼 건데, 요거는 이제 이틀 사이에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했고 굉장히 재밌는 연관관계가 있어서 같이 보면 좋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을 따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인데, 구글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했고 곧 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기술로 가능한 것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슈퍼 비둘기 미국 연준이에요. 우선은 매와 비둘기의 차이를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오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는 슈퍼 비둘기 미국 연준인데 이걸 알려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동안 사실 예전 이슈 하이라이트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은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 그걸 좀 줄이자, 함부로 투자하거나 빚을 늘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도 경제는 충분히 잘 굴러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줄이는 행위와,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대출을 함부로 못 받게 하고 투자 행위를 조금 조절해서 이제 경제는 둘 다 결국은 경제는 웬만해선 우리의 간섭이 없이도 잘 돌아갈 테니 미리 풀어놓은 돈들을 좀 회수를 하자.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매파적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매파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 있는 돈을 줄여나가는 행위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근데 지난주에 이것들을 서서히 멈춘다도 아니고 둘 다 종료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그 행동을 보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뜻은 뭘까요? 비둘기, 즉 시장의 돈을 풀어주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를 천천히 종료하겠다 수준이 아니라 슈퍼 비둘기, 그동안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시장에 있는 돈을 점점 자기들이 흡수해서 없애가던 것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 어떤 것을? 양적 긴축을, 금리 인상을? 그것도 아니고 둘 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인데요. 뒤에 거랑도 연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경제나 투자나 이런 게 좋아져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어때야 돼요? 위험 자산 같은 곳에서는 앞으로 돈이 적어지진 않을 거니까 막 가격도 오르고 다들 막 기대에 부풀어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들 우려했어요. 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동이랑 시장의 반응이 다르죠? 자, 안 그래도 다들 걱정은 하고 있었어요. 지금 경기 지표가 여러모로 안 좋아요. 사실 제가 가져올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비슷한 맥락이니까 안 갖고 온 것 중에는 지금 유럽 쪽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PMI라고 해서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 생산자가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정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지표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문조사 지표예요. 유럽 PMI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모두를 미국이 멈출 겁니다. 자, 돈을 옥죄지 않을게요. 저희 돈을 안 옥죄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역시 쟤들도, 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미리 풀어주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공포감이 약간 조성돼 있는 상태니까 이 행동은 확신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경기 안 좋구나. 진짜 안 좋은 거네. 미국이 저렇게 쪼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풀어준다는 거 보니까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제 연방준비위원회가 진짜 위험 신호를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달러 가격이 오르고, 달러는 안전자산이죠. 세계에서. 달러 가격이 오르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슈퍼비둘기가 보여준 모습은 슈퍼비둘기가 필요한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던져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다만 이런 반응들,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단면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어져요. 자, 제목만 먼저 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발생입니다. 요것과 관련된 우려는 제가 따로 영상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장기금리 보통 10년물을 뜻합니다. 국채 금리가 이번에 단기 3개월물이에요. 자, 3개월물보다 금리가 낮아진 거예요. 기술적인 내용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게 우려만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 이거 역전되는 거 아니야? 즉 장기와 단기의 거리가 너무 좁아져서 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갭을 항상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는데 이 갭이 너무 좁아져서 야, 이거 역전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 결국에는 금리가 역전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슈퍼비둘기인 모습을 보이고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야, 진짜로 불확실해라고 확인을 해줘 버리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정말 장기적인 대출이나 투자는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날 슈퍼비둘기 미국이 등장한 다음날 장기와 단기 금리 역전이 드디어 현실화가 되게 되고, 이게 현실화되자마자 주가는 아주 열심히 내려가고 달러는 올라가고 금값은 올라가는, 즉 안전자산들이 올라가고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관되어 있는 거고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정말 많은 경제지표들에 영향을 주고,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 하는데 이게 지난 60년간 약 9차례인가요? 12회인가요? 정도 발생한 경제 불황에서 항상 사전으로 나타났던 대표적인 경제 불황 신호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약 311일 정도인가요? 정도의 이제 경제 불황이 본격화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거는 2007년 9월이고요. 12년 전입니다. 이때 2008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본격적인 불황을 겪게 됩니다. 자, 어쨌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죠. 자, 2007년 9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2019년 3월에 다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지난 60년간 연구 결과 대표적인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신호가 진짜로 현실화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다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거다.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는 사태라서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된 지표와 행동이 지난주에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묵직한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좀 산업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한다라는 건 뭐죠?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라고 치면 저 옆에 본체가 있고, 이 본체에서 그 게임에서 필요한 각종 그래픽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멋들어진 화면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 그 패드나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것들은 당연히 컴퓨터 본체에서 입력을 받아서 뭐 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게임을 하려면 이 본체를 갖고 있었어야 돼요. 게임기든 컴퓨터든 그렇겠죠. 왜냐면 엄청난 영상과 그래픽과 이런 것들을 연산을 해주는 기기가 있어야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실 방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크롬, 즉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랑 똑같은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제 크롬은 지금 시장 지배율이 많이 올라갔죠. 크롬을 깔려만 있으면 이 크롬에서 게임을 구입하고 그 크롬에서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에서 바로 내가 게임 실행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을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크롬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계속 혼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내가 클릭 한번 하면 게임이 실행된다라는 거죠. 구매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본체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다? 그 본체의 역할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버나 이런 곳에서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방식이라는 거죠. 즉 이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체의 역할, 게임에 필요한 고급 연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 다 해준 다음에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나는 모니터만 갖고 있으면, 게임 조정 패드와 모니터만 갖고 있으면, 또는 키보드겠죠, 갖고 있으면 연산은 여기서 다 한 다음에 화면을 송출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 크롬이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크롬이라는 것들만 깔려있으면 거기서 게임 실행을 누르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체? 엄청 초고사양의 본체? 없이 최소한의 이 서버에서 전달하는 영상만 처리할 수 있으면, 저도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출시가 돼봐야 알겠지만, 설명에 따르면 게임기의 본체 역할은 구글이 할 테니 여러분은 구글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최소 역할만 해주면, 즉 송출받는 영상만 받아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기술적으로 대단하냐? 여기서 초고연산으로 게임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해줄 여력이 구글한테는 있다라는 거고, 연산을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주고 인터넷으로 나한테 화면만 뿌려줘도, 그리고 내 조작이 바로 거의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조작이 입력되고 그것이 화면에 반영되는 것까지의 딜레이가 거의 없는 정도의 인터넷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이 올라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위험성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이 안 되거나 구글 쪽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면,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나 퇴근하고 정말 게임하고 싶었는데 본체랑 연결이 안 된 거랑 똑같으니까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그거는 심지어 내가 고칠 수 있지도 않은, 구글이 고쳐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는 할 겁니다. 네, 요거는 예전에 그 클라우드 서버 먹통 사태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뭐 요런 장단점이 있지만, 이 정도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올라온 거 아닐까, 그걸 기반으로 하는 스트리밍까지 가능한 시대가 온 거 아닐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3주차 이야기인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더 핵심에 가까운 내용들을 가져오고, 이건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 어떤 재미를 주는 걸까 라고까지 해서 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티무기였습니다.